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자식들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80평생 수만 명의 부모 자식 관계를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진정으로 잘 되게 하는 부모는 무언가를 더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 말을 건네는 부모였습니다. 말은 씨앗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씨앗인가요? 아니면 자존감을 갉아먹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불행의 씨앗인가요? 여러분, 이번 추석, 오랜만에 만난 자식의 얼굴을 보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는 자식의 인생을 풍요로운 과수원으로 만드는 현명한 부모의 말하기에 대한 모든 지혜를 알려드릴 겁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실로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의 마음속에 들어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메아리가 됩니다. 그 메아리가 자식의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결국 인생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단어를 뱉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흉터가 되고 어떤 말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세상의 첫 번째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세상은 따뜻한 봄날이 될 수도 혹독한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는 원래 말투가 좀 그래요. 꾸미는 걸 잘 못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걸 굳이 예쁘게 포장하라는 건가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말투는 타고나는 성질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고치려는 사람만 그 인상과 품격이 고와집니다. 말은 음식과 같습니다. 똑같은 밥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투박한 양은 그릇에 담으면 밥이 거칠게 느껴지고 아름다운 사기 그릇에 담으면 같은 밥도 더 맛있게 느껴지죠. 말투가 바로 그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의 말도 거친 말투에 담으면 상처가 되고 평범한 안부의 말도 예쁜 말투에 담으면 깊은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80해라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 공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한마디의 마법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자식을 볼 때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 가지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자식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꽉 막히는 길을 몇 시간씩 운전하고 바쁜 직장 일과 육아에 시달리다 겨우 시간을 내서 온 자식들입니다. 심리학에는 안전기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탐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돌아가면 나를 반겨주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안전한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이 바로 그곳이지요. 그 힘든 과정을 알아주는 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어서 와라라는 평범한 인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큰 위로를 줍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내 힘든 걸 알아주시는구나. 그 순간 명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둘째, 이 말은 부모의 품격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바쁜데도 시간을 내준 것이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자식의 인생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어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셋째, 이 말은 따뜻한 대화에 물꼬를 트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명절의 대화가 왜 자꾸 어긋날까요? 시작부터 살은 좀 뺐니? 회사는 괜찮니? 같은 취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와줘서 고맙다로 시작하면 대화의 첫 단추가 감사와 환대로 채워집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의 첫마디로 대화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식의 길을 살리고 인생의 복을 불러오는 현명한 부모님들의 3가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애쓰고 있구나. 이 말은 지쳐있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랜만에 본 자식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이 말은 걱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자식은 내가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나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걱정을 빙자한 지적처럼 들리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사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애쓰고 있다는 말에는 나는 내 상황을 다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안다는 깊은 공감과 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노력을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묵직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모의 품에서 온전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믿는다. 자식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저 한번 꿀꺽 삼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이 말은 자식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특히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나 자식의 재정 문제에 대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싶을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는 먼저 묻지 말고 그들이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올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지혜 보따리를 풀어놓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의 조언이야말로 잔소리가 아닌 진짜 지혜로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만약 밥이 잘 익고 있나 궁금하다고 해서 자꾸만 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밥은 서리고 맙니다. 자식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들만의 맛있는 인생밥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얘야,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란다.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돈을 쓰니 돈이 안 모이지. 투자는 이렇게 해야. 이 모든 조언은 뜸이 들기도 전에 솥뚜껑을 자꾸만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현명한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랑은 세상이 다르니 너희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 아빠는 그냥 너희를 믿는다. 이 말은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너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어른이라는 최고의 인정입니다. 부모의 깊은 신뢰를 받은 자식은 자신이 유능한 존재라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마음이 자식의 인생을 더욱 책임감 있고 단단하게 꾸려나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 표현은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이 말은 자식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혹은 두둑한 용돈 봉투라도 들고 오지요.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때 무심코 뭘 이런 걸 사왔냐. 돈 아깝게라고 말하면 자식의 성의는 무시당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렇다고 고맙다, 잘 쓸게라고만 말하면 다음 명절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앞에 와주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 이 말은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효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이 자식의 인생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품격을 깎아먹고 자식의 마음에 불행의 씨앗을 심는 최악의 말버릇들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에 더욱 아픈 말들이지요. 추석을 망치는 최악의 부모 말버릇 세 가지는 첫 번째, 비교하는 말. 사촌 누구는 승진했다는데 너는 뭐 없니? 두 번째, 과거를 파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때는 말이야. 세 번째, 걱정을 빙자한 지적. 얼굴이 왜 그러니?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들은 대화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말은 칼입니다. 아주 조금만 거칠게 다루어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최고의 마무리가 최고의 명절을 만듭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명절의 마지막 기억이 다음 명절까지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 혹시 이런 말부터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엔 과일이라도 한 상자 사와라. 가서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하고. 이런 말들은 따뜻했던 명절의 기억을 아쉬움과 부담감으로 마무리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는 날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정성껏 싸둔 반찬통을 꺼내 차에 실어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닫기 전 아들과 며느리를 꼭 한번 안아주시며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조심히 가거라. 엄마는 너희 얼굴 본 것만으로도 좋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그 어떤 긴 말보다도 더 큰 사랑과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말을 신중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품격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품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월이 준 지혜, 살면서 겪은 수많은 순간들. 그 안에서 다듬어진 말 한마디는 젊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을 사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따뜻하고 품격 있는 말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말이 따뜻하고 단정하면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고귀해 보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말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얼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꼭 실천해볼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합니다. 자녀를 만나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 고쳐주고 싶은 수많은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때 그 모든 말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그 대신 오늘 배운 3가지 표현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진심을 담아 건네보세요. 애쓰고 있구나. 나는 너를 믿는다. 와줘서 고맙다. 판단도 평가도 걱정도 모두 뺀 이 담백한 한마디가 자식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다쳤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꼬였던 인생의 매듭을 푸는 시작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창에 여러분 실제 경험과 생각을 의견 나눠주세요. 제 인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전해주신다면 당신의 지혜로운 말처럼 품격이 더 널리 퍼질 거라 믿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자식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우라 노트의 박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